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하신 기업이죠. 리커전 파마슈티컬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정말 뜨거운 분야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곳이고요. 오늘 저희는 리커전 투자를 딱 생각했을 때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쟁점들,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뉴스나 장밋빛 전망, 그 너머에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자금 운용, 그러니까 현금 소진율 문제입니다. 리커전이 발표하기로는 2027년 4분기까지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 소위 런웨이는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죠. 2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한 5억 달러 넘게 있고요. 네, 그 2027년 4분기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게 표면적으로는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연간 소진될 걸로 예상하는 현금 규모가 상당해요. 2025년에는 4억 5천만 달러 미만, 그리고 2026년에는 또 3억 9천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와, 매년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최근에 엑스사이언티아 인수합병 같은 좀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매년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027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 특히 이제 임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주지 못하면 이 런웨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셈이에요. 단순히 운영 기간이 얼마 남았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고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자금 압박이랑 또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마일스톤 수익의 불확실성 문제입니다. 2026년 말까지 파트너십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마일스톤 수익을 기대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사노피한테서 700만 달러 마일스톤 받았다는 건,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파트너십이 진전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실제 확정된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공 가능성을 반영한 확률 가중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각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다 성공할 거다, 이게 아니라 성공할 확률을 좀 보수적으로 개선해서 나온 추정치라는 거죠. 기대값이군요. 확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파트너사의 전략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조정되면 이 기대 수익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에 명시된 그 마일스톤 달성 자체가 원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억 달러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이게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런 마일스톤도 리커전의 기술력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거에서 나올 텐데, 정작 그 핵심 기술인 AI 자체는 외부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세 번째 지적이거든요. 리커전은 볼츠2 모델이 1000대 빠르다, 아니면 클린텍 플랫폼으로 임상 등록이 50% 빨라졌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짜 블랙박스 같은 거죠. 뭐랄까, AI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약간 그 명인의 비법 소스 레시피 같다고 할까요? 결과물,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건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내부자 아니면 알기 어렵죠. 그렇죠. 외부에서는 그냥 간접적인 성과로 추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신약 개발의 속도나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그 최종적인 임상 성공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후보 물질을 찾아내도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라는 아주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거든요. 이 본질적인 리스크는 AI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AI가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러면 AI가 발굴한 후보 물질들의 초기 데이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네 번째 고려사항인데요. 최근에 알리시 617, 이게 CDK7 억제제인데, 이게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게서 지속적인 부분 관해,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초기 결과가 있었어요. 또 알리시 1245 같은 전임상 데이터도 좀 흥미로워 보이고요. 네, 그런 소식들 들리면 굉장히 고무적이죠. 당연히 기대감도 커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초기 데이터 그리고 전임상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알리씨 617의 그 부분관해라는 것도 이게 아직은 소수의 환자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고요. 더 큰 규모의 후기 임상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아, 재현 가능성이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REC2145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동물 실험 같은 전임상 단계에서 가능성을 보인 것이지 실제 사람 몸에서의 안전성이나 효과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2026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되는 일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전임상에서 되게 유망해 보였던 약물이 실제 임상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막 환호하게 보다는 이게 어느 단계의 데이터인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고려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커전을 단순히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리커전의 가치나 수입 구조를 보면요. 개별 신약 후보 물질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AI 기반 기술 플랫폼, 여기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 수입원도 보면 파트너십에서 오는 마일스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약사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약 개발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플랫폼 기술 자체를 파는 회사다. 네,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근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투자 리스크의 본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실패할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리커전의 그 플랫폼 기술 자체가 경쟁 우위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AI 신약 개발이라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산업을 혁신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개별 파이프라인의 성공 실패보다 플랫폼 자체의 가치나 AI 신약 개발 트렌드 전체의 성공 여부가 더 큰 리스크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리커전 파마슈티컬 투자를 고려하실 때 어쩌면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높은 현금 소진율과 그에 따른 성과 도출 압박. 둘째, 마일스톤 수익의 불확실성. 셋째, AI 기술의 검증 문제, 이른바 블랙박스 이슈죠. 넷째, 초기 임상 데이터 해석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 5째, 플랫폼 회사로서 갖는 좀 고유한 리스크까지. AI 신약 개발이라는 그 혁신성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리커전이 지금처럼 기술 플랫폼 회사로서 그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하려면 현재 받고 있는 파트너십 성과 말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나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회사의 AI 플랫폼이 정말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꾸고 있구나 하고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